이제 중요한 건 학교 안에서의 감염을 막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또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걸 지켜야 하는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책을 보면 크게 등교 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안 간다가 우선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자가 진단 설문 내용입니다. 열이 나는지, 기침, 인후통, 설사, 미각, 후각 마비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외국에 다녀왔는지 등 5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지금 체크된 곳에 하나라도 답했다면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자가 진단은 정해진 등교일 일주일 전부터 등교한 후에도 매일 아침마다 해야 합니다. 네, 그럼 학교에 간 뒤를 살펴보죠. 우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나요? 네, 교육부 지침은 수업 중에도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항상 마스크를 쓰라는 겁니다. 또 식사하기 직전에 벗고 식사한 이후에는 바로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교실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습니까? 예, 우선 등교할 때 모두 체온을 재야 합니다. 이때 문제가 없어야 교실로 갈 수 있습니다. 교실에 가면 제일 먼저 자기 책상을 직접 닦아야 합니다. 책상은 최대한 떨어뜨려 놓도록 했는데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최소 1m는 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도록 했습니다. 네, 급식도 걱정인데요. 배식을 할 때 아이들이 붙어서 있고 또 밥을 먹을 때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도 그래서 접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학교에는 학년이나 학급별로 급식 시간을 분산시켜 달라고 했고 좌석 간격을 벌리거나 식탁 칸막이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양팔 간격으로 줄을 서고 밥 먹을 때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조리 종사자의 건강 상태는 하루 2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급식을 간편식으로 대체하거나 또 오전반, 오후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당분간 급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혹시 학교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가 올 때까지 따로 마련된 임시 관찰실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에서 반드시 진료를 받고 상황에 따라 진단 검사도 하게 됩니다. 혹시나 확진자가 나오면 그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수업은 바로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